여러분의 척추보안관, 협착증, 디스크, 개 섞어라, 빵빵! 안녕하십니까?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의 실제 사례, 우리 MRI 찍은 사진을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환자분이 협착증에서 나아지셨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안 받으시면 좋죠. 수술 안 하고 낫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시기를 또 너무 늦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MRI 찍은 전후 사진은 오늘은 수술 전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77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연세가 좀 있으시죠. 우리가 요즘은 고령이라고 하면은 80은 넘으셔야 좀 고령이라고 하시죠. 워낙에 이제 70대에도 정정하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때 아프셨던 건 한 1년 정도 되셨고, 협착증으로 양쪽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발걸음이 잘 안 된다고 하세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본인은 잘 걷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변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봤을 때 너 걷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허리에 협착증이거나 아니면 무릎 쪽에 문제거나. 그리고 제가 꼭 하나 여쭤보는 게 걷는 거는 되는데 살짝 뛰는 게 되시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언제부턴가 뛰는 건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비가 조금씩 진행되시는 경우라고 보겠죠. 100m도 못 걷고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된다. 이거는 급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치료들을 할 수도 있지만 사진 찍어보면 뭔가 수술할 정도로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준은 100m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로 좀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뭐 100m도 못 걷고 중간에 한두 번 쉬었다 가실 정도로 안 좋으셔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사진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허리 옆에서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의사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뼈와 뼈 사이의 간격입니다. 간격이 요 정도는 돼야 돼요. 요 정도 간격이 이게 뼈와 뼈 사이에는 있어요. 여기가 물렁뼈가 있는 공간이니까요. 근데 보시면은 3번, 4번 이렇게 간격이 거의 없죠.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뭐 5년, 10년에 걸쳐 그 이상으로 서서히 닳아서 주저앉는 거고, 여기에 이제 협착이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협착이라는 거는 좁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좁아져서 이걸 협착이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들이 얘기하는 협착은 이 간격의 협착이 아니고요. 이게 주저앉으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길로 뭔가 내용물이 나와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신경이 좁아지는 거를 협착이라고 하지, 이 간격 자체가 좁아진 걸 협착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의원 가셔서 엑스레이 찍고 협착증이 있다라고 설명 들으시는 거는 엄격히 얘기해서는 협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정이지, 실제로 뒤쪽에 신경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는 엑스레이로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일단은 요거 가지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는 건데, 그래도 뭐 3개월 정도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정확한 검사를 해서 정확히 협착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확진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 MRI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MRI 사진입니다. 네, 허리를 옆에서 보신 거고요. 똑같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뼈 뒤쪽에는 이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신경이. 물론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은 이제 궁금하신 게 많으신 분들은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다 설명드립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궁금해 하시니까. 이건 대동맥이고, 앞에 이쪽은 이제 콩팥이 있고, 여기는 이제 대장 소장이 있고, 아래쪽에 하얗게 보이는 건 방광이고, 어쨌든 내려가다가 여기 이렇게 뭐가 튀어나왔죠. 여기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디스크예요. 신경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신경이 눌리니까 이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는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주름살 생기는 게 다 통증이 있지는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노화에서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답이 없죠. 신경길, 하얀색 신경길이 여기 완전히 막혔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협착이, 아까 말씀드렸죠. 뼈와 뼈 사이에 간격 좁아진 거를 협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는 신경길이 눌린 거를 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괜찮다 하더라도,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괜찮다 하더라도 뒤쪽에 신경길은 눌려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조금 놀랄 정도. 와, 이렇게 걸어 들어오신 게 놀라죠. 어떻게 병원에 걸어 오셨지? 이렇게 놀랄 정도로 많이 짓눌려 있는 상태였고, 뭐 환자분도 사실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겉으로 표현 못 하시고 자녀분들한테도 좀 표현 못 하시고 이러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래 고생을 하셨던 분이죠. 자, 이런 경우는 시술이나 주사치료 이런 걸로는 좀 힘듭니다. 이미 주사치료를 여러 번 맞으셨고 해결이 계속 안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마비가 진행되기 전에 이분은 조금 조기에 수술을 좀 결정을 하셨어요. 수술 전후 사진 보시면 네, 이렇게 비교해서 좀 항상 보여드리죠. 그래서 3, 4번, 정확히 위치는 3, 4번 사이와 이제 4, 5번 사이에 협착이 있으신 건데, 수술 후에 이제 사진 보시면은 3, 4, 5번에 뒤쪽에 있는 신경길을 이렇게 내려가고 뒤쪽을 이렇게 넓게 열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길이 완전히 이제 넓어졌죠. 이렇게 열어주려면, 저는 이제 수술을 하려면 조금만 열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다 무너져서 이게 뼈가 주저앉은 경우는 확실히 넓게 터줘서 제가 고속도로를 내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예리하신 환자분들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도 넓어졌네요, 저한테 먼저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간격을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2mm, 3mm, 뭐 4mm 요 정도 되는 간격을 지금 이렇게 벌려놨죠.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 사이에 이제 인조뼈를 넣어서 간격을 넓어준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실제로 이 정도면 키가 1, 2cm 커져요. 맨날 허리 굽어져 있고 걷기 힘들고 막 이러다가 수술 후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길 열어놓으니까 다리 통증 확 좋아지고 허리 주저앉은 거 이제 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키가 커지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수술을 안 하셨으면은 다리는 점점 얇아지고 허리도 점점 안 좋아져서 나중에 수술을 못할 정도에 이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수술을 하고 열심히 취미 생활도 하고 등산 생활, 뭐 운동 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고생하셨으면 고생할 만큼 하신 거고, 이제 남은 여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다면은 넓게 신경길을 열어줘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술은 가급적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상황이라면, 꼭 해야 될 상황이라면은 제대로 길을 넓혀주고 확실히 이제 완치가 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이었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본인 사진을 가지고 또 이런 유튜브에서 설명을 좀 듣기 원하시면은 댓글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직접 사진을 가지고 환자분, 여러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이상 척추보안관이었습니다.